자, 다음은 6위 소식입니다. 질주하는 스트롱맨.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자, 홍 지사의 상승세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 예. 아까도 봤던 지지율 표긴 한데요.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보면 지난주에 3.6%였던 게 이번 주에는 9.8%가 됐습니다. 무려 3.2%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불출마를 지난 15일에 선언한 이후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전략을 세운 게 우선 우파 직결을 시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막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TK 지역이나 PK 지역 집중 공략을 하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앞서 그 노풍 얘기하면서 광주 경선이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대세론을 이인재 대세론을 꺾고 본선에서 이회창 대세론도 침몰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이 세 후보는 2위 그룹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꺾는 것이 큰 반전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범야권 진영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집권 가능성이 제로다. 네. 거의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지지층들에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오기 때문에 이 지지율 상승세가 2위 그룹을 제치고 문재인 전 대표와 어떤 이제 조금 근접한 여론까지 치고 올라간다라면 막판 대선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바람이 노풍이었다라면 이번 홍준표 바람은 이제 홍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여권, 이제 구여권 지지층이 과연 홍준표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문재인 전 대표가 1대1 구도를 만들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주일 만에 6.2%포인트 상승한 홍준표 지사. 자, 보수층에 대한 어떤 표심,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하는 듯한 말을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김진태 의원은 탄핵에 맞선 용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소신은 언젠가 평가가 될 겁니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몇몇 양아치 친박들, 그 빼고는 나머지 친박들은 국정 지지 세력이었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지 몰락한 친박에 기대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 초도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진태 의원이랑 거의 막말에 가까운 주거니 박건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 서문시장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서로 막말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김진태 의원을 또 칭찬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면은 친박 세력들을 다 감싸고 가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저게 이제 앞서가는 자의 여유인데요. 그러니까 네. 1차 예비 경선에서는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1차 예비 경선에서 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이제 2차 경선에 지금 오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어떤 편을 갈라서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시리에 빠져 있는 구 여권을 다 아울러서 앞서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사람이다. 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설전을 했던 김진표 의원까지도 이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뭐랄까요, 그 진영 내부에서는 네. 이게 맏형과 같은 후보다. 그렇군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여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태 의원을 칭찬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몇몇 양모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외한 양모모 같은 친박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한 달 전에도 이 창원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이걸 몇 차례 물어봤거든요. 네. 도대체 딱 한 명만 양아치 친박을 좀 얘기해주면 네. 좋겠다. 근데 끝끝내 이제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뉘앙스로 보면은 이 지난 총선과 그 최순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지도부 역할을 했던 몇몇 사람, 네. 그리고 그 지도부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이 뒤에서 배후 조정했던 한두 명,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잘못 당을 이끌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큰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지사 출마 선언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친박 세력들을 감싸고 도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TK의 민심은 과연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에게 향했을까요? TK의 민심을 저희 정의랑 개그우먼이 한번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탑10 정은환 통신원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28%, 안희정 지사가 20.9%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한 가운데 과연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대표 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대구 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아니고 제가 TV에서는 그 공중구조를 앞으로 맞지. 저들끼리 막 친박 막 이박하고 나는 그런 꼬라지 꼽기라서 그냥 아니던 굉장히 똑똑하던 사람이. 문재인 대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마찬가지 같아요. 바뀌려면 확실하게 바뀌려면 문재인 저 안희정보다 다 홍준표가 더 똑똑하지 낫지. 인태도 낫고. 경상남도 지사를 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는 거는 실제 보여줬으니까. 네, 물론 이런 인터뷰는요, 저희가 골고루 좀 분포를 다양하게 따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무슨 여론조사와 뭐 같은 결과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송찬욱 기자. 네. 자, TK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고 안희정 지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홍준표 지사인데요. 근데 이게 그 좀 살펴보면 아마 뭐 그래픽이 따로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난 15일 날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긴급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를 보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4.8%였거든요. TK 그 지지율이. 거기서 지금 12.3%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어서 사실 지지율이라는 게 좀 추이를 봐야 되고 지금 당장 그 정당 지지율만 봐도 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더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대선으로 다가올수록 그리고 점점 이 구도가 압축이 돼갈수록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여론이 출렁거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를 뒤쫓고 있는 김진태 의원. 자, 김진태 의원이 또 서문시장을 마침 오늘 방문을 했다면서요.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게 시민들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이 대선, 자유한국당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그 경선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얼굴과 이름을 알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 정도로 이 태극기 집회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예, 그런 점은 김진태 그 의원에게는 이 대선 주자로서는 상당히 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앞장을 섰었는데 네. 모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태극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준 사람, 뭐 이렇게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좀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대선 출마설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실언서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직접 출마를 하건 킹메이커가 되든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 홍씨 정치인의 멤버입니다. 좀 늦었지 않나요? 여론을 모으기에는 저보다 더 늦으면 상당히 늦은 거죠. 네, 홍 지사의 마지막 말, 저보다 늦은 거면 정말 늦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늦은 겁니까, 이제? 뭐 저도 일단 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나 그 홍준표 경남지사랑 좀 생각이 비슷하게 조금 늦지 않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각 정당이 모두 그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떤 특정 정당이 들어갈 수는 없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데, 이제 대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뭐 중앙일보의 회장이라는 분이 과연 얼마나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얼마나 본인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대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후보들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 대안이냐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여기는 다 이렇게 범야권 후보 아닙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게 구여권인데, 과연 홍 회장이 구여권의 지지를 받기 위한 후보로 뛸 것이냐? 이거 약간 좀 넌센스거든요. 최순실 그 게이트를 만든 그 첫 보도와 그 다음에 어떤 보도의 논조를 보면 그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JTBC가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헌재에서 그 인용이 되는데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게 과연 그 일리가 있는 그 호소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론 뭐 출마 여부는 그 만 40세가 넘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과연 홍 회장이 그런 판단을 할 것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